안녕하세요. 아빠와 아들의 세대공감 축구 이야기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부캐단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캐단장의 얼굴을 마주 보고서 영상을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있는 장소는 보시다시피 수원종합운동장 캐슬파크의 과거의 응원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현재는 경기 중에 관중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앞에는 가변석 화성장대가 있는 그 뒤에 구화성장대라고 해야 될까요? 수원FC 수원종합운동장의 과거 홈 응원석이었던 그 좌석에 오랜만에 앉아서 좀 높은 곳에서 제가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항상 경기를 지켜봤고 정말 한눈에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던 수원FC의 경기를 지켜봤던 추억이 깃들여 있는,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오늘 부자의 K리그 원정단 부캐단장의 축구 시선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전해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최근 K리그 국내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자 사고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 간의 경인 더비, 인천 숭이 아레나에서 펼쳐졌던 그 경기에서 팬, 서포터즈, 그리고 선수, 결국은 연맹이 개입한, 그리고 구단과 선수 개인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부캐단장의 축구 시선을 통해서는 특정 구단이나 특정 선수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잊을만 하면 K리그의 흥행 가도 속에 한 번씩 꼭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 사고들과 더불어서 K리그와 국내 축구, 그리고 축구 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팬심 또는 만들어가야 할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할까 합니다. 우선은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영국, 잉글랜드에서부터 시작돼서 각 세계로 전파되고 또 대한민국, 한국으로도 유입되었듯이 이 축구와 관련된 많은 용어들과 또 개념들은 대부분 해외에서부터 생기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국내 축구 팬들, K리그 팬들께서 흔하게 쓰고 있는 용어인 서포터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또 어느 정도 얼추 느끼고는 있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서포터란 스포츠에 있어서 선수 개인 또는 구단, 클럽을 응원하는 팬을 의미하는데요. 이 서포터의 개념에서부터 좀 국내 축구 팬들은 좀 불협화음이라든가 또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 또는 충돌을 겪게 되죠. 바로 선수 팬, 그리고 클럽의 팬, 팀 팬의 괴리감입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어느 한 특정 선수의 팬으로부터 시작돼서 클럽, 구단을 응원하게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K리그의 많은 클럽들의 팬들 또는 서포터즈 내에서는 선수 팬을 배척하는 또는 그들과 갈등을 빚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지켜볼 수 있습니다. 선수의 외적인 모습, 비주얼, 신장 또는 외모에 반해서 경기장에 찾아온 팬이 과연 순수한 축구 팬이 맞느냐, 이런 의문을 던지고 반론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그렇게 선수만 쫓아서 오게 된 팬은 그 선수가 떠나면 이 클럽을 떠나지 않겠느냐, 결국 선수를 따라서 팀을 옮기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오랫동안 축구를 좋아하고 K리그를 지켜봐 오면서 일부분은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겨울에 K리그 연맹 공식 유튜브 수원FC 팬을 대표로 해서 팀을 지지하는 팬의 입장, 또 레코드 승우님과 함께 이승우 선수의 팬 소속팀의 선수를 지지하는 팬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많은 선수 개인을 응원하는 팬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들도 좀 많이 깨졌었던 것 같고요. 분명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 마음으로 생각했었지만 또 실제 선수를 통해서 축구를 바라보게 되고 또 수원FC를 찾아주신 팬분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축구에 대한 또 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수 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선수를 통해서 클럽이나 또는 리그를 바라보게 된 축구팬들과 대화를 나누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포터라는 사전적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선수 개인을 응원하든 클럽 조직을 응원하든 결국 하나의 팀을 함께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는 팬이기 때문에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이 내부의 적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을 지지하는 팬으로서 좀 더 단결과 화합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서포터즈에서도 또 다른 축구 용어가 파생되게 되는데요. 바로 울트라스와 훌리건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울트라스라는 용어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 화성장대, 구화성장대처럼 골대의 뒤에서 걸개라고 하죠. 응원 배너, 또 제가 함께 응원을 하고 있는 대형기 소모임 코너플레게처럼 깃발을 들거나 북을 치고 응원가를 부르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열정적으로 팀을 응원하는 팬을 일컬어 울트라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국내 축구 팬들에겐 좀 울트라스가 잘못 변질돼서 전달되거나 인식되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극성인 또는 악성적인, 악질적인 팬을 울트라스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울트라스의 정확한 사전적인 용어는 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열정적인 팬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또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꼭 내가 서포터즈에 가입이 되어 있다거나 어떤 특정 소모임에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울트라스 팬이실 수 있는 거죠. 구단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투철하다면 여러분들도 울트라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훌리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울트라스와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행동으로 표출하는 이 울트라스에서 좀 더 너무 지나치게 일명 좀 선을 넘게 될 경우 좀 폭력적, 난폭하고 통제, 제어 불가능한 극성적인 축구팬을 일컬어 훌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앞서 서포터, 울트라스, 훌리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난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경기장으로 선수단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던 팬들은 과연 울트라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훌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K리그에 벌어졌던 이 사태와 더불어서 많은 팬분들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시고 또 논쟁도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저 경기장에서 저 열정적인 팬들은 정말 사계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응원가를 부르고 북을 치며 노래를 했던 팬들인데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심판 판정에 대한 부분, 선수 도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저 경기장을 찾아서 얌전히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과 저들은 분명 다르다 라면서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그런 댓글들을 좀 보게 됐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정적인 팬이든 좀 소극적인 팬이든 수줍은 팬이든 간에 물병을 경기장으로 선수단을 향해서 투척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굉장히 팀을 위해 홈과 원정, 지방 가리지 않고 평일, 주말, 낮밤을 가리지 않고 팀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했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경기를 입장하는 관중 모두에게 또 축구를 지켜보는 축구 팬들 모두에게는 이 경기장 현장을 찾아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는 것이 있고 규칙과 규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특정 구단과 선수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 구단과 선수도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 그리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난 경인 더비에서 펼쳐졌던 팀을 지지하는 팬들 또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에게 지켜야 할 규칙과 규율을 넘어선 행동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어쩔 수 없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이 사태 후에 취한 후속 조치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단이 연맹의 징계위원회가 있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또 사전 발표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 라는 엄중한 경고를 했고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연맹의 징계가 있기 전에 먼저 홈경기 서포터즈석을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구단에서 법률적인 조사와 조치가 있기 전에 먼저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했던 팬들의 선제적인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집단적인 폭력적인 팬들의 단체 움직임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유사한 또는 동일한 사태가 향후에 발생되게 된다면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이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팬들에게 먼저 냉정하게 들었던 이 회초리매를 다른 구단들이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구단이나 또 팬들도 분명
각성하고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원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오래된 경기장인데요. 제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경기장들도 많고 또 4, 50년 이상 오래된 경기장들도 많습니다. 그 옛날 K리그뿐만 아니라 KBO,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등에 있어서도 관중들이 심판에 대한 또는 경기 내용이나 상대팀 선수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경기장으로 난입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한 사고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번 일처럼 크게 이슈화되지 않거나 또는 구단에서 유야무야 감싸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연맹의 징계위원회에서의 좀 석연치 않은 징계 수위가 해당 소속팀이나 K리그 팬들에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연맹의 징계 수위나 처벌에 있어서는 다소 의문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구단의 향후 재발 방지 또 응원 문화 개선을 위해서 팬 의식을 좀 더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 정말 큰 결심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과 실천에는 저 개인적으로 부기단장이 굉장한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전에 펼쳐졌던 경인 더비에서와 같은 이런 이슈들이 논란이 생기게 되면 많은 K리그 팬들 또는 특히 저같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K리그 구장으로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발걸음하는 것을 좀 꺼려지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이제 막 팬이 되신 분들 또는 경기장에 한번 찾아가 볼까? 라고 생각했었던 팬분들께서는 K리그 구장 또는 특정 클럽의 홈구장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인식과 편견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구단과 각 클럽의 팬들, 서포터즈들은 좀 더 큰 경각심과 자제력, 경기장 내에서의 자제력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말 경기장 내에서 무차별한 폭언과 욕설이 난무했었죠. 상대 선수에게 또 상대팀 팬에게 심판진에게. 하지만 요즘에는 경기장의 안전요원들에게 같은 팀을 응원하고 있는 팬이더라도 경기장 내에서 좀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팬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퇴장을 요구하거나 자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느덧 2024년이죠. K리그가 40년을 넘게 지속되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또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좀 더 다른 경기장의 문화와 성숙된 팬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2020년대에서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도 자기 자녀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와 팀을 위해서 찾은 경기장에서 우리 집에서도 자녀들과 나누지 않는 욕설을 원치 않게 들어야 된다면 그 경기장을 찾게 된 많은 가족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또 그렇게 해서 서포터즈석이나 응원석을 기피하시는 축구 팬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이유로 각 클럽의 서포터즈와 교류하지 않고 외곽에서 서포터즈와 거리를 두고 경기를 지켜보시는 K리그 각 클럽의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서포터즈 또 그렇지 않은 성향의 팬분들도 많으시지만 K리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K리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이러한 폭력적이고 또는 상식을 벗어나는 사태들이 한 번씩 일어났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해프닝으로 지나가게 된 적들도 분명 있었지만 지금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장 안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는 그냥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 팬이니까 우리 팀을 응원하는 팬이니까 좀 열정이 지나쳐서 감정이 치우쳐서 한 실수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요즘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된 축구 팬들 그 누구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오시는 것을 좀 조심해야만 경기장을 찾는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구단을 운영하는 클럽의 운영진들도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갖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면서 특정 축구팀과 선수를 응원하는 서포터
그리고 개개인 서포터가 모여서 함께 하나 되어 응원하는 그룹 서포터즈,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K리그 1, 2 그리고 전국의 많은 클럽들에서 펼쳐지게 되는 경기장에 홈 경기장을 찾게 되었을 때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그리고 안전하고 유쾌한 놀이터로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이러한 문제나 사고들은 분명 또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되새겼던 것처럼 올바른 잣대를 통해서 엄중한 경고와 처벌을 통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온적인 대처나 처벌이 아니라 정말 팬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홈경기 영구 입장 금지라든가 또는 몇 시즌간의 입장 금지 등 이러한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내가 울컥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에는 나에게 축구를 즐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처벌과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걸 분명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축구 팬들이 가끔 이기적일 때가 있죠. 연맹, 구단, 클럽, 선수단에게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높은 수준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서포터즈, 팬들은 어떤가요? 팬들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연맹과 구단, 선수단에 요구하시는 그 기대치만큼 팬들은 정말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청렴결백한 그러한 팬으로서 축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경인 더비에서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클럽에 있었던 클럽, 선수단, 그리고 팬들과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벌어졌던 갈등,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적이거나 아찔했던 사고들에 대해서는 분명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고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또 아시안컵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4 시즌 하나원 K리그는 굉장히 회를 거듭할수록 라운드가 지속될수록 팬들의 관심과 흥행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링가드 선수에 이어서 콜롬비아의 축구스타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영입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해외의 유명 축구스타뿐만 아니라 또 국내의 많은 신인들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의 열정적이고 멋진 화려한 플레이에 팬들이 점점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K리그가 되길 바라면서 저 또한 그러한 팬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경기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